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체육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는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 과학 및 운동의학센터가 IOC 한국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출범하였고 IOC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스포츠 부상 예방, 경기 이력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OC 한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관련해서 두 분의 연자가 계신데 첫 번째 연자는 어깨에 관련된 연자신데 이재훈 선생님이십니다. 이재훈 선생님은 물리치료학을 전공하셨고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물리치료실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 이렇게 다수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어깨 관련해서 선생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천선수촌 물리치료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IOC 개셋 어깨 부상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어깨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셋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예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셋이라는 프로그램을 어플에다가 깔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걸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자세한 내용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유튜브를 찍어서 대한체육회 TV에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운동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 말고도 이쪽 그 PC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플레이 OR.org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깨 부상은 간단한 훈련 과정을 실행하면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단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운동선수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규칙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부상은 우리가 준비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튼튼하고 안정적인 어깨를 위한 훈련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 세 번째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튼튼하고 안정적인 어깨를 위한 훈련에는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그림에 본 것처럼 어깨를 공을 세게 던지고 또 방어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순간 움직임을 할 때 어깨에 많은 그런 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에서는 이런 근육들이 최적의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히 핸드볼, 배구 같이 강한 어깨 운동을 하는 구기선 종목의 선수들한테도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유연성에서는 이 던지는 거에 대한 역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깨는 가장 큰 각도로 움직여지는 그런 어깨의 가동 범위를 갖고 있는데 이 어깨가 또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갖고 있고 유연성이 있어야지 되면서도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역설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종목이 있고요. 신체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면 동학의 올림픽 종목 해가지고 전체 합쳐서 56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종목에 있는 부상 예방 운동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어깨 편은 신체 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깨, 등, 서해부, 햄스트링, 무릎, 발목 6개의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깨를 클릭하신다면 거기에 1단계, 또 옆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를 소개해 드린다면 활 당기기 운동이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버헤드 어깨 강화 운동, 세 번째는 숄더 플레스 운동, 그 다음에 스위머 운동에서 수영하는 자세처럼 팔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동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슬리퍼 스트레칭.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스트레칭 동작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Y 운동이 1단계고요. 이 1단계를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는 거죠. 그 1단계가 가장 쉬운 단계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잘 운동이 돼야 그 다음에 2단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가는 과정이 1주에서 2주, 길게는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동작이 완전하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가게 됩니다. 보통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엘리트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1단계에서 2단계를 시켜보면 그 중에 잘하는 동작도 반은 있고 못하는 동작도 반이 있어요. 그럼 못하는 동작은 그만큼 그 동작을 잘하게끔 만들어야지 부상 예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동작들 중에 잘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드는 거. 선수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일반 생활 스포츠 하는 분들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 1단계 운동을 우선 해서 잘 안 되는 걸 집중적으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적용 시간이 20분 정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근 운동은 길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20분 정도 짧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적용하시는 건데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운동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각 종목별로 트레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운동이 물론 어깨나 아니면 그 종목별 선수들한테 좋은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운동과 본 운동과 워밍업 운동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본 운동 하기 전에 어차피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몸이 어느 정도 열이 나고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운동이 잘 될 수 있고 경기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운동 전, 본 훈련 전 이때는 워밍업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고요. 그 워밍업 하는 시간이 최소한 2~30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워밍업은 뛰어서 이렇게 호흡을 올리고 땀을 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능적인 동작들, 팔을 올린다 내린다 아니면 점프를 한다 이런 기능적인 동작들을 요 어플에 나와 있는 개셋 운동을 시키는 걸로 해서 한 20분 정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 본 훈련 이렇게 들어가게끔 유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단계, 오늘은 한 6가지 정도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1단계에 있는 첫 번째 운동입니다. 활 당기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활 당기기 운동을 보시면 양궁 활 당기듯이 어깨를 쭉 당겨서 뒤로 당기고 몸통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 목적, 지금 실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캡처한 건데요. 목적은 팔과 상부의 등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고무밴드를 어깨 높이에 둔다. 세 번째는 어깨를 뒤로 당기면서 몸통을 돌리며 고무밴드를 끌어당긴다. 팔로 동작을 이끌고 팔 쪽은 수평을 유지한다.
마지막에 8회에서 16회 3세트를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그 동영상을 따라서 운동을 하게끔 어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편리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제가 표시한 내용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깨를 뒤로 당기면서 몸통을 돌리고 고무밴드를 끌어당기는 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8회에서 16회 3세트를 반복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8회에서 16회라고 하면 나는 8회를 해야 되는지 10회를 해야 되는지 16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밴드를 8번 당기고 10번 당겼을 때 힘이 안 들면 16회까지 당기시면 돼요. 근데 16회를 당겼는데 힘이 안 들다 그러면 요거는 밴드의 강도를 더 센 걸로 올리셔야 돼요. 올려서 10회 전후 정도의 당김을 했을 때 내가 좀 힘들고 피로하다, 더 하기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강도를 맞춰서 운동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그러다가 보면 8번 했는데 힘들어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2세트 들어갔다가 또 3세트 해서 8회를 3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한 달 아니면은 뭐 8주 그리고 아니면 16주 정도 운동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아까 이세용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3년 운동하고 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워밍업에서 적용하면서 8세트를 당기고 그 다음에 10세트를 당기고 했을 때 힘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갈 수 있는 더 센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팔을 당기는 동작은 첫 번째로는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이런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을 뒤로 당기고 이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회전근개의 SIT 중에 하승모근근하고 그다음 이제 소원근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파라투스를 당겨서 힘을 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그 효과적인 그런 근력 강화가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활 당기기 동작에 흉추를 돌리는 동작이 되죠. 흉추를 돌리고 견갑골을 뒤로 제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흉추를 돌리고 견갑골을 돌리는 동작이 잘 돼야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테니스 선수가 공을 때릴 때 도움이 됩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테니스 선수가 공을 스매싱을 할 때 최대한 외회전을 한 상태에서 끝에서 코킹해서 때려야 되는데 이때 강한 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때 견갑골이 최대한 뒤로 제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흉추가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덜 돈다 그러면 어깨에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당기기에서 견갑골을 뒤로 제낀다 그리고 최대한 뒤로 당겨서 흉추를 돌려주는 동작을 강조하는 동작이 이 첫 번째 운동이 되겠습니다. 1단계 두 번째 운동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Y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 운동을 보시면 팔을 들어서 Y자로 올렸다가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밴드 엑서사이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밴드를 당겼을 때 이게 수축을 해서 올렸다가 내릴 때 원심성 수축으로 내리는 것이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선수들 가르칠 때 하나, 둘, 내릴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내릴 때 천천히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내렸을 때 원심성 수축이 강조가 되는 이유는 이게 원심성 수축에서 보통 부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원심성 수축 위로 올렸을 때의 동작보다 천천히 늘어날 때 수축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벤자민 클락슨하고 로널드 바가 쓴 그 논문에 따르면 거기에 어깨 부상 예방을 하는 데는 상완관절의 회전 그리고 가동 범위가 증진이 필요하고 외회전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Y 운동을 하게 되면 끝에는 외회전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릴 때는 이센트릭 컨트랙션 강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터널 로테이션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견갑골이 잘 조절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견갑골이 보통 앞으로 이렇게 숙어져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됐을 때 팔을 들면은 팔에서 부상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세를 똑바로 해줘야 돼요. 좋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견갑골이 앞으로 숙어지거나 아니면은 안으로 이렇게
말리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견갑골을 이렇게 뒤로 안테리어 틸팅 된 곳에서 포스테리어 틸팅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포스테리어 틸팅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줘야 되죠. 가슴을 펴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스카플라가 윙잉된 상태에서는 이게 앞으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모이고 뒤로 펴지고 그 다음에 가슴이 펴진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Y 운동 동작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가슴을 이렇게 올려서 척추를 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중심 자세에서 팔을 최대한 펴주게끔 해주는 동작이 Y 동작이 되겠습니다. 1, 2, 3단계에 유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요 부상 예방 운동 중에 가장 어깨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 중에는 슬리퍼 스트레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동작을 보시면 내회전을 하는 그런 동작을 보겠습니다. 보통 바깥으로 외회전하는 거는 공을 많이 던지는 선수는 오히려 각도가 더 커져요. 근데 공을 던지다 보면 마지막에 공을 뿌릴 때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원심성 수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뒤에 있는 그 조직들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회전이 안 돼요. 그 내회전이 안 되니까 내회전을 저희 스트레칭해서 어깨의 움직임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중에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스트레칭이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은 세게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세게 빨리 하면 오히려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서 부드럽게 누르는데 몇 초를 할 거냐? 30초를 해줘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2번, 3번. 그래서 30초를 지그시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요. 이게 자세가 너무 어깨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내려가지 않도록 90도가 되는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앨런 베커하고 앤쿨의 논문에 따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슬리퍼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한 운동이다. 그리고 외회전보다 내회전이 감소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회전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야구 선수들의 RM을 보시면 야구 선수들이 워낙 공을 던지니까 뒤로는 각도가 커져 있는데 내회전은 각도가 작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회전 각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푸시업 패스 동작이 있는데요. 이 푸시업 패스 동작은 그 푸시업을 하고 공을 밀어주고 상대방이 공을 다시 받아주고 하는 푸시업하고 패스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프랭크 자세에서 공을 주다가요. 그 다음에는 푸시업을 그 사이사이 넣어주는 게 난이도를 높여주는 그런 동작이 되겠는데요. 푸시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푸시업이 앞에 서라투스 안테리어라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에 따르고요. 이 푸시업을 했을 때 이 정거근이 강화가 되면 아까처럼 그 견갑골이 뒤로 뜨는 거를 막아주는데 서라투스 안테리어라는 정거근이 힘을 많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푸시업 플러스 운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이런 부상 예방에 좋은 운동이 되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운동이 되겠고요. 3단계 운동에서는 어깨 외회전.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깨를 외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센트릭 컨트랙션 시키고 또 어깨를 외회전시켜서 익스테는 컨트랙션을 강조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이런 공을 잡고 하는 운동을 했을 때 웨이트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웨이트볼은 무거운 걸 잡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부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0.5kg에서 1kg짜리 웨이트볼을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하고 감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운동을 보시면 떨어뜨리고 받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떨어뜨리고 받기 동작은 빠른 동작에 공을 잡고 공을 뺏고 공을 던지고 하는 그런 신경근 운동들이 이렇게 최대한 발달되어 있는 것이 선수 또 경기 훈련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공을 처음에 딱 떨어뜨렸다 딱 봤는데 선수들도 못하는 선수 있어요. 어깨를 다쳤어요. 이런 선수들은 공을 떨어뜨렸다가 받는 걸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그만큼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감각을 살려서 이건 공을 떨어뜨리고 받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가벼운 공으로 시작해서
하지만 1kg 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공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사용하여 공을 잡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지구력에 도움이 되고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이런 종목에도 지금 나와 있는 어깨 운동들이 어깨 외회전, 슬리퍼 스트레칭, Y 운동 이렇게 3개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그 각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그 신체의 어깨편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처럼 어깨를 많이 쓰는 동작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이 더 자세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이 유튜브 촬영하느라 고생하신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돼서 여기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이 주로 그 gets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 건데요. 영어 get, G-E-T, 그다음에 set, S-E-T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최초로 노르웨이의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들어져서 IOC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고 또 작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KOC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동하는 방법부터 목적 또 동영상 등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다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겠고 또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한국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